산자부 장관님. 네, 의원님. 네. 지금 오늘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날 12.3 사태 때 당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은 아까 현안 보고에서 주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긴 이유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죠? 12.3 네. 사태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현안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왜 12.3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그래서 이해 못 하십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그 사태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실은 1차적인 배리어가 어디에 있었어야 되느냐. 국무회의에서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정상적인 그죠? 국무회의가 있었으면 아마 네. 국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더라도 거기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막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물론 국회가 다행히 막았지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분야만 열심히 하는 그냥 전문가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헌법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수사 중이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서 나는 그것의 당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헌법상의 요건을 모르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즉시 통지라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그 발동되는 경우에는 즉시 절차적인 거고요. 실질적인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습니까? 그날 누가 봐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서서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못 막아서 이 난리가 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날 국회에 난입한 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 난입하라고 하고 체포하라고 하니까 문을 깨고 들어오긴 했는데 차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인들과 그 사령관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인생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중죄를 지고 내란죄 공범으로 전부 다 큰 중형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이 군대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이거를 여러분이 못 막으신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못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달려왔냐. 그래요. 저도 그날 씻고 있었어요. 씻고 있었는데 자려고 그거 보고는 달려왔습니다. 100km 넘게 밟아라 달려와서 다 막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담을 넘고 저는 몸싸움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못 막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의 단순한 내란 공범 유무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가 아니에요.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일부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가장 1차적인 책임이었던 여러분이 뚫린 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겠습니다. 그 체코 원전 관련해서 네. 우리 김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전 뭐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내란 극복 특위에서도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 서로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뒷받침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그래서 바깥에 가서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만 저는 대왕고래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 바가 없고요, 국회에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진행해오던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섣불리 진행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몇 가지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냥 막 넘어간 게 있어요. 그 기업들 임시투자 세액공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진행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약에 안 챙기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IRR이 문제가 돼요. 네, 그죠? 네. 아시죠? 네. 그래서 투자 의사 결정이 다시 재고가 되고 2025년도에 투자가 지연되거나 네.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몇 조 원의 규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꼭 챙겨서 산업부에서 이거는 뭐 기재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산업부에서 챙기셔야 한다. 이 네. 말씀 드리고 네, 그렇게 그다음에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구조조정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로 지금 난리 났어요. 그죠? 산자부 장관님 꼭 챙겨주세요. 예, 조만간에 그 대책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그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장관님이 안 가셨잖아요. 근데 그 네, 국무회의에 네, 못 안 갔습니다.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연락은 받으셨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그 누구한테 언제 받으셨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 급하게 택시 타고 가다가 중간에 네. 혹시 네. 총리한테서 네. 그날 미리 연락 받으신 적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8시나 9시. 전혀 없었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연락 받았을 때도 무슨 사안인지 모르고 저희는 밤늦게 그 소집이 돼서 저희는 이제 저쪽 외국이랑 뭐 이렇게 협의를 할 때는 밤늦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뭐 외국이랑 무슨 뭐 이런 게 터졌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관님이 제 요금 말씀드릴게요. 장관님도 안 가셨지만 나중에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TV로. 네. 그러면 뭔가 발버둥 치셨어야 됩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무위원이시잖아요. 네, 다 공동 책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